안녕하세요, 한일빌더입니다. 오늘은 한의학적으로 보디빌딩 식단을 접근해 볼까 합니다. 음양오행 개념 아시죠?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면이 있어서 한의사들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진료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다른 현대적 용어로 대체하여 진료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음양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물질적인 근본, 정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고요. 양은 그 물질이 표현되는 양상, 동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계를 들어봅시다. 부교감신경계는 우리가 쉴 때, 먹고 흡수하고 소화하고 잘 때, 이때 활성화가 됩니다. 음적인 것이고요. 교감신경계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달리기를 할 때, 에너지를 소모할 때 활성화됩니다. 양적인 것이죠. 또 호르몬 중에서는 글루카곤 같은 경우 간에 저장된 글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죠. 양적인 호르몬이고요. 인슐린은 혈관으로 들어온 에너지원을 포도당을 근육으로, 지방으로, 간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음적인 호르몬입니다.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음양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적용되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분류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 신경계는 음양 중에 무엇입니까? 호르몬은 음양 중에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신경계 중 교감신경계는 음양 중에 무엇입니까? 호르몬 중에 인슐린은 음양 중에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은 가능하죠. 우리가 몸을 만들고 싶다, 근육을 늘리고 싶다 할 때 흔히 운동, 휴식, 영양 이 삼박자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운동은 양기를 소모하는 행위고요. 휴식은 음을 쌓고 축적하고 충전하는 행위죠. 영양 섭취는 운동할 때 소모되는 양기를 섭취하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또 휴식을 취할 때, 음을 축적을 할 때 필요한 음적인 물질을 충전하는 행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삼박자는 중요할 수밖에 없고 하나라도 깨지면 몸을 만들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근육과 지방 중에 근육을 더 축적하고 저장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 아까 축적하고 저장하는 그런 이미지는 음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근육도 저장하는 거고 지방도 저장하는 거면 둘 다 음적인 것인데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정적입니다. 움직임이 없죠. 네, 음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육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활동이 있습니다. 양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원에서 본다면 지방은 음이 되고 근육은 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닭고기는 양적인 성질을 많이 갖고 있고 돼지고기는 음적인 성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몸에 체질적으로 열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는 닭고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 있죠. 먹으면 왠지 모르게 몸이 불편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내 몸에서 불편감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은 돼지고기는 또 몸에 받죠.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양적이니까 안 그래도 몸에 열이 많고 양기가 넘치는 사람한테 닭고기를 통해 또 양을 충전시키면 그것이 안 그래도 많은데 더 많아져서 너무 과해져서 몸이 불편해질 수 있는 거죠. 아니, 돼지고기 안심이나 닭고기, 닭가슴살이나 영양 성분은 거의 비슷한데 왜 굳이 근육 생성을 하는 데 있어서 닭가슴살만 이렇게 편파적으로 치중해서 활용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육 같은 경우에는 양적인 성질이 있고 닭가슴살 역시 양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둘 다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호환이 좀 더 잘 될 수 있을 거다 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체질에 따라서는 닭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더 근육 생성에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성분인데 그런 게 어딨어 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보충제 같은 경우를 떠올려 봅시다. 보충제는 성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먹었을 때 트러블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드름이 폭발한다든가 설사가 계속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체질적으로 몸에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영양 성분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말입니다. 닭가슴살 역시 이와 비슷하게 트러블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육류나 어류로 단백질 공급원을 대체해야겠죠. 아니, 모든 영양 성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찌하여 어떤 음식은 먹으라고 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음식을 가려서 먹으라고 하느냐, 체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봅시다. 무조건 골고루 먹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식동물 떠올려봅시다. 초식동물이 그러면 골고루 먹는다고 이제 고기 뜯어먹고 하면 걔들이 좋겠습니까? 건강에? 아니죠. 병 걸립니다. 이 초식동물들도 그럼 풀이면 다 먹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먹고 소화하기 좋은 풀들이 있습니다. 육식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식동물이 초식하면은 건강에 좋겠습니까? 병에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육식동물도 모든 고기를 다 먹는 건 아닙니다. 걔들이 소화하기에 좋은 자기 몸에 맞는 고기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잡식동물도 마찬가지로 잡식동물이라고 해서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땅콩 알레르기나 각각류 알레르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각종 영양 성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통해서 그 영양 성분을 꼭 충족시켜야 되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통해 충분한 영양 공급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을 바꾸고 배가 고파서 힘든 것이 아니라 몸에 병이 든 것처럼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체질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식단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